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예,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있어가지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50의 가처분 소송의 법무법인 발언이 소송 대리인이죠. 예, 소송 대리인인데 이번에 이제 기각이 되었고요. 이후에 항고를 얘기를 하였죠. 그리고 항고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하겠다. 항고도 하고 그다음에 본안 소송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법무법인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리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번 영상에서 항고를 신청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항고를 신청을 했는데 법률 대리인이 발언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예, 법무법인 발언이 이제 기각이 되어서 손을 떼었는지 그 이후에 다시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항고에 있어서는 발언이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건 번호를 치고 이렇게 이제 찾아보면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그다음에 상대방은 어트랙트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고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8월 28일 날 기각이 됐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각이 됐다 이렇게 나오고요. 송자경, 정세현, 정지호, 정은아, 그다음에 상대방은 어트랙트 주식회사. 그래서 송자경은 키나, 그다음에 정세현은 세나, 정지호는 시호, 그다음에 정은아가 아란입니다. 이렇게 네 명이 항고인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항고인, 여기에 이제 대리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항고인들의 법률 대리인을 기재하는 란인데 여기 법률 대리인 친권자부, 법률 대리인 친권자모, 법률 대리인 친권자부, 법률 대리인 친권자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모가 이렇게 한 명씩 다 법률 대리인으로 이렇게 이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고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이제 항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이게 왜 이제 법무법인 발언 빠지고 이제 부모들이 이렇게 항고를 진행하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항고는 아니고 일반 항고로 해가지고 금요일 날 인지대를 냈다 안 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예, 금요일 날 마지막 날에 인지대를 내면서 항고를 일반 항고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 제출 서류 접수 내용, 접수된 문서 내용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아직 뭔가를 이제 찾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내용이 있다라면은 제출 서류를 제출을 했겠죠. 항고에 대한 그런 어떤 제출 서류를 보시라 하고 이제 제출 서류를 접수를 할 텐데 이미 이전에 접수를 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계속 증거를 찾아서 소송하겠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으니까 아직까지 계속 찾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본인들이 이제 항고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 예상하는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가처분이 일단 기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 법무법인 발언은 우리나라 10대 법무법인이죠. 그래서 수임료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이제 소송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기각을 당하지 않고 바로 인용이 되어가지고 바로 지금 나와갖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일부 승소도 아니고 일부 기각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세 가지 다 기각을 맞았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제 결별을 하겠다. 우리는 결별을 해서 이 변호사들과는 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일단은 항고에 부모들이 먼저 이렇게 하고 이 변호사들과 결별을 하는 수순으로 발언과 의견차가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법률 대리인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법무법인 발언도 어떤 이 부모들과의 이제 이 멤버들과의 의견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인용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바로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연예인들이 인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인용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법무법인 발언에서 이미 이제 기각이 됐고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승소하기 힘든 재판이다. 소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언에서 우리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댓글들이 좀 있습니다. 법무법인 발언에서 일단은 성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받기도 희박한 상황이고 법무법인 발언도 이미지가 또 바닥이 날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승소가 되게 되면은 뭐 그렇게 이미지 타격이 없겠지만은 힘들게 해가지고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계속 힘들게 싸우고 또 소송하고 진흙탕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되는데 요런 부분들을 이제 발언해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돈을 받고 하는 거겠지만 소송을 진행했을 때 기각이 또 되고
승소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무법인 발언도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상황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법무법인 발언에서 그냥 포기를 했다, 이 재판에. 얼마 전에 이제 주호민 씨 법률 대리인도 수임을 포기를 했죠. 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요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도 댓글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안 소송에 전력 투구를 하려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주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항고라는 거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또 제시를 하면서 또 항고를 하고, 또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서 또 항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하나 걸려라 해가지고 항고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항고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계속 할 때마다 엄청나게 비용이 비싼 이제 발언의 변호사 비용을 계속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항고 부분은 증거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제시를 해주겠죠. 배후 세력이. 그렇게 이제 증거 나올 게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항고에 있어서는 이 부모들이 계속 진행을 하면서 본안 소송까지 끌고 가고, 본안 소송은 부모들이 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 상대방 측은 우리나라 2위의 법무법인인 광장이기 때문에 그 광장의 변호사들을 그 일반인 부모들이 승소하기라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법무법인과 계약을 해가지고 법률 대리인으로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발언이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 때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본안 소송만 전력 투구를 해가지고 소송전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첫 번째는 그 부모들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냥 본인들이 그냥 끝까지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별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법무법인 발언에서 승산이 없다, 그리고 이미지 타격이 크다,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냥 여기서 포기한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본안 소송에서만 전력 투구를 해서 법무법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소송을 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항고를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각하를 맞고 또 기각을 맞고, 또 계속 이렇게 법원에서는 기각을 내렸고,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하지를 않고 계속 항고를 하고 별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이유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다라면은 본안 소송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고를 계속 한다는 게 좋지만은 않다. 항고를 하려면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정확한 증거,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서류 제출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항고를 해야 되는데, 이미 세 가지 사유가 다 모두 기각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또 법 공부를 하면서 또 항고를 진행하실지, 법 쪽에 좀 고시 공부를 하신 분이 있는지,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도 뭐 준비하신 분이 있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동생 중에 부동산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변호사 쓰지 않고 아버지하고 그 아들, 그 후배랑 같이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서 엄청나게 법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승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아버님도 그렇고, 이 후배도 굉장히 똑똑한 명문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부동산 억울한 상황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 증거들을 다 이렇게 수집하고 법적인 내용하고 막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승소한 사례가 제 주변에 한번 있기는 한데, 거의 이거는 불가능하죠. 본안 소송에 우리나라 최대 로펌과 법정 소송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또 불리한 상황이고, 이 50-50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고, 일단은 본안 소송에서는 법무법인과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전력 투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나 다른 정보 있으시면은 제보를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